반갑습니다.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22세기 신문화연구회 운영위원장을 제가 한 번 지내고 회장을 2번 지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착은 있는데 건강은 게을러서 한동안 못 나오다가 갑자기 오늘 뭐 이렇게 강사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또 소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감히 사연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회장님 말씀한 것처럼 서울대학교 국가대학을 나왔는데 왜 나왔느냐? 남자가 카트라인 낮은 데는 갈 수가 없다. 다른 이유는 없어. 서울고대를 다닐 때 사법시험 관심 없었어요. 서울고대 교수 관심 없었어요. 다만 이상사회를 만들자 이렇게 떠들다가 보니까 조선 팔도를 떠돌아다니다가 미국을 또 떠돌아다니다가 50이 다 된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식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다 나의 인생의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의학강이라고 서당에서 한 10년을 강의를 하고 성균관에서 강의를 하고 하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제 소견으로는 성균관의 유학의 어른이에요. 성균관의 강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수강생들을 위한 강의가 있고 성균관 어른들을 위한 강의가 있어요. 성균관 어른들을 위한 강의에 나가서 강의하는 분은 어른이에요. 무슨 뭐 월급을 많이 받아서 어른이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과분한 영광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 인생에 대해서 후회가 없다. 뭐 돈이 많아서 후회가 없는 게 아니고 나의 길을 떠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오늘 마침 또 강의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어제 저녁에 제가 연락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21세기 사랑하는 우리 단체인데 제가 자주 안 나와도 우리 단체는 무슨 조건이 있겠습니까? 회의 성락을 했죠. 그래서 준비를 해서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목을 사관. 그 사관에 대해서 근래 문제가 생겼었죠. 그 문아무개 씨가 우리 조상들은 500년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국민들의 미움을 받았는데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게 뭐가 하면 대부분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할 일 없이 세월만 후진했다. 당파싸움만 있다. 개화를 못해가 나라 망했다. 제가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여기 계신 분들도 적어도 60%, 70% 이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상들이 나라도 못 지키고 개화도 못하고 뭐 방문명은 없이 공자와 명자가 망했다. 일본 놈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켰는데 일본 놈들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이전에 서구의 학자들이 이 학교 다니시면 다 알 겁니다. 막스 웨버 서양의 학문의 기본 명령을 막스 웨버가 뭐라고 그러더라. 기독교를 치면 예수에는 못 가겠지만 큰 기준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뭐냐면 동양은 역사가 정치가 되었다. 뭔가 계획하려는 의욕도 없고. 막스 웨버 들어보셨죠? 막스 웨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관을 껴야 되겠다. 역사를 보는 사관은 역사를 보는 관점입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인데 이 관점을 뒤집어야 되겠다. 요새 우리 신문에 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재가 유네스코 문화재가 됩니다. 유네스코 문화재는 뭡니까?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재죠. 근래에 남한산성이 문화재가 됐는데 유네스코 문화재가 됐는데 세계에서 산성이 그렇게 큰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남한산성뿐만 아니고 숭렬전 동등에 10개 이상이 동등입니다. 저 선생님 죄송한데 숭렬전 들어보셨습니까? 숭렬전은 뭐냐 하면은 원조대왕 제사 지내는 사당입니다. 조선은 원조대왕의 제사를 지냈어요. 왜 지내느냐? 우리는 고구려와 백제의 신라를 다 이어받아야 돼요. 그런 사관을 몰라요. 원조대왕 사당 제사 지내는데 찾아오시는 분이 100명이나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인구가 얼마인데 100명도 안 되죠.
그게 신문에도 안 나요. 그게 뭐냐? 우리 역사의 인식을, 사관을 바로잡아야 되겠다. 근데 사관, 이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인데,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서기 476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서로마 제국이 망했습니다. 서로마 제국이 476년에 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리석은 소문으로 역사를 살펴보건데, 그동안에 보고 공부하고 살펴보건데, 476년에 서로마가 망했어요. 이게 이제 세계사, 서양사에서는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서로마 제국이 망했다면 중대한 사건이죠. 네. 서로마 제국이 왜 망했습니까? 왜 망했냐면은 동족이 들어가서 망했어요. 동족이 유럽 들어갔어요. 그 동족이 뭐냐? 훈족. 훈족이 흉노족이고 돌궐족이에요. 요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투르크메니스탄인가 다녀오셨죠? 그 다음 터키, 이게 돌궐이고, 돌궐과 흉노는 같은 종족입니다. 한 4천 형제가 되는 종족이에요. 그런데 그 종족이 어디 나오냐면은 사마천의 사기에 보조선의 종교가 나옵니다.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흉노족이 보조선에 나옵니다. 근데 흉노족이 어디까지 들어가냐면 로마까지 들어가요. 로마까지 들어간 흉노족 아시는 분 말씀해보세요. 아틸다 들어가요. 아틸다는 흉노족 왕인데 로마를 함락했습니다. 제가 신문에 보기로는 우리나라에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게 뭡니까? 텔레비에 방영이 됐어요. 아틸다라는 흉노의 추장이 로마를 들어갔어요. 로마의 중심지를 함락했습니다. 그거는 이의가 없어요. 그래서 러시아에서는 걸리는 거예요. 러시아에서는 칭기스칸 이전에 벌써 동이족이, 예를 크게 봐서 우리 종족이 세계 통일을 한 것이 흉노족과 몽골족과 세번이에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그런 건 별로 안 배웠죠. 그래서 476년까지는 사실은 로마가 가장 세계에서 번영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거 이제 476년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게르만 민족이 어디로 갔죠? 게르만 민족의 대이동 역사적인 생각하십니까?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했어요. 왜 대이동을 했느냐? 흉노족이 들어오니까 대책이 없어요. 대책이 무슨 대책이냐? 도망가는 거예요. 흉노족하고 게르만 민족이 싸울 정도가 아니에요. 쉬운 말로 게임이 안 돼. 그때 대책이 뭡니까? 도망가는 거죠. 게르만 민족이 흉노족의 공격을 피해서 로마로 슬금슬금 기어들어갔어요. 로마로 기어들어가면 뭘 해야 됩니까? 취직을 해야 되죠. 무슨 취직을 합니까? 용병. 게르만 민족이 이거 시골에 와가지고 로마에 갑자기 와가지고 무슨 기술이 있어요? 학문이 있어요. 근데 전쟁하는 기본 기술이 있으니까 용병 직업군인으로 취직을 한 거예요. 직업군인으로 취직해서 한두 사람 자꾸 취직을 하다 보니까 수가 많다 보니까 로마를 뒤집어버리고 476년에 로마가 서로마 제국이 망한 겁니다. 그래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것도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
서로마 제국 476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로마 생각 무슨 일이 생각하는가? 로마는 모든 길이 잘 통하죠. 차가, 수레가 달리는 길, 그 다음에 물이 통하는 길 있는데, 서로마 제국이 망하니까 그게 다 끊어졌어요. 끊어지고, 곳곳에서 지방에 산에다 성을 쌓아놓고, 귀족들이 자기네 첩권 세력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중세 암흑시대입니다. 중세 암흑시대가 100년 갔으면 200년 갔습니다. 오래 갔어요. 그 세계사 시간에 배우신 생각 잘 안 나죠? 근데 사실은 뭐예요?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망하면 중세 암흑시대가 뭐냐? 아무것도 아닌데, 그 뭡니까? 도로가 막 통하고 서로가 통하는 시대가 아니고, 참 세력 있는 사람이 산에다 유럽의 산성 나오죠. 방황기 같은 거는요. 그 산성을 조그만하게 쌓아놓고, 자기 가족하고, 또 정예병 몇하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그게 중세 시대입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이 완전히 망한 건 아니고, 동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어디 있었습니까? 요새 말하는 이스탄불, 비잔티움. 거기는 한 1400년까지. 그러나 그쪽은 사실은 이슬람 문화권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 제가 살펴보기로는 로마 제국 시대는 서양이 상당히 앞서갔는데 그것이 470년에 무너지고 그 다음에는 사실 중세는 어떻게 보면 이슬람 문화권이었어요. 이슬람이 사실 어디까지 갔습니까? 뭐 스페인, 오스트리아 같은 데 갔죠? 사실은 이슬람 세력이 휩쓸었어요. 사실은 종교 개혁 또 뭐가 있죠? 무죄 보험. 이것이 왜 일어나느냐? 이슬람 쪽에서 보존했던 옛날 문화를 재활용해서 종교개혁.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것이 이제 서양 로마가 무너지면서 허지부지 되었던 것을 아라비아 사람들이 연구하고 보관했다가 상당히 발전적인 것을 1500년경에 유럽이 다시 받아들여서 재활용을 한 것이 종교개혁이고 뭡니까? 문예보험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거 이슬람 사람 우습게 보는데 이슬람이 사실은 그리스 로마 문화를 보존해서 서양의 건대로 넘겨준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로마가 번영할 때는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문화가 발전하고 번영한 나라가 로마 제국이고 그런데 로마 제국 476년에 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중세 암흑시대 칸칸이 막혔어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산정을 짓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산정을 짓고 서울 사람은 서울 산정을 지으면서 거기서 산에다 달리기 보면 예쁜 성이 나오죠? 그럼 몇 사람 살겠습니까? 봉건 영리들이 사는 거예요. 즉, 백성들은 뭡니까? 절반이 사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어때요? 우리나라는 임금님과 백성들이 같이 성에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남한 사는 게 문화재가 됐는데 남한 사는 누가 삽니까? 임금도 살고 군인도 살고 백성도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지키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역사상 이렇게 큰 산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임금과 관리와 군인과 백성들이 같이 지키는 거예요. 근데 유럽의 성은 그 다르게 많이 나오죠. 유럽의 그 관광지 성이 아름다운 성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봉건 영주가 자기 식구하고 정예병 명령하고 산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산성이 그 달리기 나온 성이 얼마나 큽니까? 거기에 몇백 명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
유럽이 이제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 그 잠을 누가 깨워줬느냐? 징기스칸. 징기스칸이 들어가 다 깨버렸어. 징기스칸이 유럽에 잠든 걸 깨워줬어. 그 징기스칸이 유럽에 들어가서 뭘 갖고 가셨느냐면 대포, 화약. 그때 유럽에 화약이 없었어요. 그 징기스칸이 그냥 뭐 칼만 잘 휘두르는 게 아니고 대포, 나침반, 종이. 그때 유럽에 종이도 없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 유럽의 잠을 깨워서 유럽은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 동양은 뭘 했느냐 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누굽니까? 수나라. 수나라가 고구려를 쳐러 왔죠. 고구려를 쳐러 온 수나라가 몇 년 갔습니까? 30년을 못 갔어. 근데 요새 우리 상대로 보면 30년 못 간 나라가 그게 나라입니까? 우리는 뭐 고구려를 쳐러 와서 엄청 나라같이 인식이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30년 못 간 나라가 뭔 나라야? 내가 70인데 내 나이 반 못 산 나라 그건 무슨 나라예요? 그러나 수나라가 이제 통일을 해서 그런데 유럽은 그때 통일 안 됐거든요. 유럽은 통일 안 되고 말이야 막 조그마한 성을 쌓아가지고 영주가 정예부에 민노가 사는 이런 식이거든요. 백성들은 들판에서 농사를 지어 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중세는 뭐 기독교, 서양의 기독교 시대에는 그 일반 백성을 기독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서양의 백성들이 기독교에 카톨릭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나갑니까? 영주가 나오라 그러니까 출석권을 매겨요. 요새 이화여대 연세대학교 예를 들어서 뭡니까? 교회 출석 안 하면 졸업장이 안 나와. 그렇죠? 네. 기독교 학교에 책풀 들어야 됩니다. 기독교 학교에 교회에 계속 안 나가면 졸업장 안 나가면 이런 문제가 지금 뭐 얼마 전까지 있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있었죠? 네. 그런 거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서 그러면 뭘 합니까? 앉아서 노는 거예요. 왜 노느냐? 신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는 라틴어로 말해요. 라틴어. 일반 백성이 라틴어 압니까?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뭐라고 뭐 신부가 뭐라고 라틴말을 쓰고 사람이 많아요. 옆에 있는 여자 신다고 노는 거예요. 그렇겠죠? 알지도 못한 사람 뭐 중얼중얼 하는데 관심도 없는데 근데 결석 하면 학점이 안 나오니까 학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중세가 지나가는데 그 사이에 그나마 어떻게 보면 다행으로 징기스칸이 쳐들어와가지고 판을 좀 뭐라고 흔들어 주는 거예요. 그 징기스칸이 우리가 볼 때는 무슨 뭐 흔히 알기로는 말 타고 싸움만 잘하는 거 아닌데 아니. 그 당시에 대포를 쐈어요. 대포를 쐈는데 그 당시에 유럽은 화약이라는 게 없었어요. 화약뿐만 아니고 종이도 없었어요. 종이가 없는데 지폐가 있습니까? 우리 지금 생활에서 주문에 있는 지폐 다 빼내면 생활이 됩니까? 그때 유럽에 지폐가 없었어요. 종이가 없는데 이렇게 지폐가 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뭡니까? 동양으로 치면은 원나라,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가 왔는데 명나라 때 정화가 큰 군단을 이끌고 바다를 항해를 했죠. 저기 뭡니까? 콜룸버스의 배보다 만 10배 큰 배에다가 큰 배가 한두 채가 아니고 엄청난 배에다가 또 거기다가 뭡니까? 양식을 갖고 다니면서 해안에서 놀아주면서 명나라가 세계 중심 국가다. 아프리카의 최남단까지 갔는데 콜럼버스가 그때 지도를 보고 유럽으로 갔어요. 저기 그래 명나라는 들어보셨죠? 명나라는 한번 바다로 휘젓고 나갔는데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큰 돈 들여가지고 별로 소득이 없었다. 그만한 소득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을 냈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명나라 위에 누가 있습니까? 유마, 기마, 유목민족이 있어요. 징기스칸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적은 기마민족이에요. 기마민족이 뭡니까? 말을 잘 타죠. 말 타고 동네 생활 전체가 군사예요. 딱 그냥 모아가지고 출발하자 그러면 2시간이면 출발할 수 있어요. 군인들이 전쟁에 가는데 군인들도 인간인데 부인도 먹고 싶고 애기도 먹고 싶겠죠. 그런데 유목민족이 아니야. 다 따라가니까 낮에는 싸우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자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나오죠. 텔레비 보면은 몽골족들이 텐트 치는 몇 시간 걸립니까? 2시간은 다 쳐요. 2시간 다 치게 해요. 그래서 생활하는 불편 없어요. 그 다음에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뭡니까? 배고프면 말 한 마리 잡아먹으면 되죠. 냉장고도 필요 없어요. 말 냉장고 안 넣어도 따라가다 말 잡아먹는데 뭐 냉장고 필요합니까? 그렇게 해서 수나라,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까지 번득했어요. 청나라 때까지 아마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걸로 알지만은 놀라실 거예요. 청나라가 언제냐면은 1700년대 가장 번득했어요. 강건성세, 강희 황제, 옹정 황제, 걸륜 황제 때가 가장 번득했는데 그게 100년 있는 거예요. 그런데 1700년대 유럽에서 선교사가 북경으로 왔습니다. 북경을 왜 옵니까? 개종시키려고. 저 교회 나가시는 분들도 그러는데 개종을 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겠습니까? 황제를 개종시키는 거예요. 황제 개종을 시키면 줄줄이 고구마죽이 막 따라오겠죠? 근데 황제를 개종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력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황제가 무식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유교 문화권에서 조선이나 청나라, 명나라 이런 황제가 무식합니까? 어릴 때부터 아주 심한 교육을 받아요. 근데 대충 주예수를 믿으라 그래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뛰어난 속된 말로 슈퍼스타급 통계사를 그랬어요. 청나라에 온 슈퍼스타급 선교사 생각나십니까? 마테오 리치. 왜냐하면은 그때 종교개혁이 나서 서양에서 가톨릭의 신도가 자꾸 뺏기니까 대책이잖아요. 어떻게 대책이느냐? 안에서 이런 것을 밖에서 찾자. 그렇죠? 안에서 찾기 어려워. 개신교들이 막 많이 번졌어요. 그 카드를 보면 신도를 뺏긴 거예요. 신도 뺏기면 어떻게 돼요? 가게가 손님 뺏겼는데요. 가게가 장사가 됩니까? 그럼 대책이 돼요. 그럼 다른 데 손님을 좀 끌어와야 돼요. 다른 데 손님 어디입니까? 바깥에 찾자. 바깥 중에 제일 큰 데가 청나라예요. 청나라를 개종을 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효과적인 것이 황제를 개종시키자. 황제를 개종시키면 어떻게 하느냐? 슈퍼스타급 선교사를 보내자. 슈퍼스타급 선교사를 위해서 슈퍼스타를 위한 마테오 리치입니다. 마테오 리치가 딱 와서 보니까 띵하오 뺑 돌았어요. 자기는 기독교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더 좋은 게 있네. 똑똑한 사람이 보니까 무식한 놈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개처럼 해가지고 어쩌고 나와라 지금 이 시대에 떠들어봤는데 벌써 옛날에 서양에서 똑똑한 선생님 보니까 띵하오 머리가 띵한 거야. 그 사람 아니고 여러 사람 띵했어요. 띵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 집에 갔어. 집에 갔어요. 자기 유럽으로 가서 동양의 고전 주요 부모로 가서 보는 거예요. 안 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내용들을 고향에 있는 자기 종교라든지 학자들에게 잘 보냈어요. 그
그 자료를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볼테르라고 들어보셨죠? 볼테르가 백과사전학파는 계몽주의 사상의 큰 대가인데 그분이 그때 동양에서 보낸 것을 보고서 알아가지고 한수 깨친 사람이에요. 볼테르. 볼테르가 놀란 게 뭐냐? 동양에 이렇게 파산한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파산했냐? 동양은 백성을 하나 사형을 시키더라도 절차가 있다. 그때 유럽에는 사형시키는 절차도 없어. 아무나 잡아다 죽이는 거예요. 마녀 사냥. 잡아다 죽이면 죽인 사람이 그 여자 재산 다 가져요. 그 당시에. 마녀 사냥 들어보셨죠? 마녀 사냥. 마녀 사냥 왜 합니까? 그 여자 잡아 죽이면 그 여자 재산은 죽인 사람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에는 일반 백성 하나 죽이더라도 절차가 있다고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재판 절차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고려 시대부터 30년. 춘향전에 변사또가 춘향이 목을 벨 권한이 없어요. 그건 소설이고 내가 볼 때는 아이들에게 춘향전을 가르치면 안 돼. 안 맞아. 어디 조선에서 사또가 목을 못 벨, 목을 몇 번 못 벨면 아니라 요새 저 어른들 여기 다들 어른 아니십니까?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관청에 장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지방의 유지를 찾아줘야 돼요. 찾아뵙고 잘 지도해 주셔야 되지. 까불면은 날라가요. 그렇죠? 고 시작하겠다 그래가지고 군수대 가지고 군에 가가지고 까불면은 혼납니다. 쫓겨납니다. 미리 찾아가서 선생님 마주모가 하시옵소서. 가르침을 주고 이렇게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이거 30몇 살 되는 사람이 잘나다게 가지고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서지고 다니면 오래 못 가는 거야. 물론 오래 가는 경우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안 돼요. 더구나 법적으로 그 당시에는 상소, 지방에 항나는 사람이 임원 상소부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느냐? 관찰사가 관찰사. 관은 보는 겁니다. 찰도 살고. 우리 초등학교 때 관찰하는 관찰. 잘 살펴보는 거예요. 관찰사는 도시사인데 뭘 잘 살펴봅니까? 관찰사 밑에 있는 지방 수령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날마다 살펴보는 게 관찰사의 일입니다. 날마다 살펴봐요. 날마다. 그래가지고 관찰사가 뭐냐. 요즘 인사고가를 믿어요. 인사고가를. 근데 인사고가가 파가 나오면 어떻게 되냐. 파면. 죽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월급이 없고 공짜 일해야 돼. 상이 나오면 어떻게 되냐. 좋은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뭡니까. 볼테르가 사서 볼테르가 누구예요? 계몽주의 사상가예요.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선교사들이 보낸 동양의 자료를 보고서 그거를 재활용을 한 겁니다. 볼테르가 지금 말씀한 것처럼 동양이 부럽다. 그때 동양은 뭐 어떻게 청나라나 비슷해요. 동양이 부럽다. 왜 부러우냐? 아까 말했지만 것처럼 민간인 하나 사형을 시키더라도 절차가 있다. 그래서 재판을 받아서 사형이 확정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가다가 회장님 가다가 막걸리 한 잔 주는 거예요. 동양에는 사형을 시키다 죽기는 막걸리도 특별히 좋은 거 줍니다. 어떤 막걸리냐. 죽는 줄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지는데 그 막걸리를 마신 거야. 청나라 우리나라 그래요. 사형 시기 전에 먹을 거 주죠. 근데 그것도 막걸리도 보통 막걸리가 아니고 그 막걸리 먹으면 죽는 줄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진답니다. 근데 세상은 그게 없어. 사형이 되면 그냥 바늘이 숭숭하다 사람 집어가지고 통을 발라 죽이는 거야. 그냥 볼테르가 뭐냐. 동양은 이렇다. 또 하나는 뭐냐? 볼테르가 가능한 것이 동양에는 일반 시민이 시험을 쳐서
공무원이 되는 길이 있다. 그렇죠? 신라 시대부터 과거가 일고 있었고 고려 시대의 과거가 상당히 보급되었고 우리가 생각할 때 조선은 과거대로는 이야기 안 되죠. 과거는 누가 봅니까? 임금님 아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노예는 조문 안 돼. 평민은 못 돼. 상민. 반상 그런데 반상의 상은 떳떳한 상이거든. 문제가 없는 백성은 과거를 볼 수가 있어. 그런데 전에는 이제 뭐 어떤 첩변처럼만 많이 과거에 된 걸 봤는데 요새 이제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학자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과거에 거치한 사람들이 다양하다 이거예요. 각 지방, 전라도 사람 부대도 한 정도가 안 나왔어요. 각 지방, 그 다음에 각 성시, 고루고루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이 500년을 갔다. 그럼 뭐 기사 보셨습니까? 그 한두 사람이 그 연구한 게 아니고 와그너 교수라는 사람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돌아가신 것 같은데 한국사를 우리나라 밖에서 연구한 미국의 일대 교수인데 그 양반도 연구를 하는데 우리처럼 그냥 상상에 연구하는 게 아니고 조선시대 기록을 분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반이 미국 사는 한계가 있으니까 한국학자하고 합작을 분석을 하니까 조선시대 양반이 건전했다. 조선시대 양반이 조선시대 주류가 건전했다. 그래서 500년을 갔다. 그 책이 우리나라만 번역된 것이 뭐 벌써 몇 년이 됐는데 저도 아직 안 봤습니다. 그뿐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에서 한번 억지로 뭐냐면은 북경대학, 하버드 대학, 그 다음에 만주의 영변 대학 해가지고 세 대학이 합작으로 연구를 해서 분석했는데 조선이 어떻게 500년을 갔느냐? 세계에서 500년 내려가는 나라가 별로 없어. 뭐 찾아보기 힘들죠. 아까 말씀한 대로 수나라는 30년이 갔는데 6.25와 제갈공명이 세운 나라는 몇 년 갔습니까? 그 나라도 한 30년, 3, 4년 가는 겁니다. 왜 요새 우리나라처럼 나라 투기도 못 들어가요. 3, 40년 하면 무슨 나라가 됩니까? 그 뭐 제갈공명이 잘났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땐 나보다 조금 잘났을까. 근데 패배를 한 자리 죽었어. 싸우다 나가 죽었어. 화살 막 죽은 게 아니고 패병을 죽은 여기도 죽고. 그것도 뭐냐면 요새는 사천성인데 사천성은 사실 반반 죽는 거예요. 여기가 그 지역에 지지 못 받았다. 여기가 사천성에 지지 못 받았다. 그다가 막. 근데 우리 조선은 500년을 갔어. 500년을 갔는데 우리는 흔히 전제군주가 전제군주? 전제군주가 아닙니다. 전제는 뭐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야 전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랄까? 신하들이 뭐라 그러죠? 봉촉하시옵소서. 임금이 나가! 뭐다? 진행이 안 돼. 봉촉은 한문 글자로 말씀하면은 밝은 촛불에 잘 비추어 보십시오. 그러면 변함이 확실하게 나타나니까 우리는 거부합니다. 그냥 비토예요, 비토. 그 이제 세조대왕이 신하들이 단종을 죽이라고 했어요. 단종이 곧 20살이 됐는데 이거 나라에 혼란 온다. 단종을 빨리 죽이십시오 하니까 세조대왕이 그렇게 하지 말자. 신하들이 자꾸 죽이라는 거예요. 그 세조장이 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화가 나서 팔딱이나 나가버린 거예요. 신하들이 따라와서 뭐라 그럽니까? 오진 임금은 신하들이 말할 때 가만히 앉아 계셔야 됩니다. 들어오시죠. 하면 또 들어와야 돼요. 그게 전제입니까? 법적으로 정식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전제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조선은 신분제 사회라고 그러죠. 신분제가 뭡니까? 아버지가 대법원 원장, 아들이 대법원 원장이 신분제예요. 조선시대 때 대법원 뭡니까? 영의정 아들이 영의정이 됩니까? 안 돼요. 어른들 아시겠죠? 우리가 2차 대전 이후 1948년 15 이후까지도 영국의 상원 의원직은 아들이 상원 의원이 되어버렸어요. 영국의 대법원 판사가 주는
대부분 판사 아들이 대부분 판사 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지금은 없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있어요. 근데 조선시대 때 영의정 아들이 영의정 됐습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네. 없습니다. 그거 신문이 아닙니다. 과거 시험 쳐서 학교 가면은 출세할 수 있는 길이 있는 볼트라거든요. 그 당시에는 유럽에는 그런 제도 같은 거 꿈도 못 꾸고 앉았었는데 동양은 부럽다. 뭐가 그러냐. 평민이 시험 쳐서 공무원이 되는 길이다. 그래서 1700년경에 강건 성세, 강희, 공정, 걸룡, 그 병일이 넘어요. 그때가 청나라의 본성인데 그때 이제 서양의 선교사가 와서 북경에 와서 보고 뭐라고 했나? 성경에서 말하는 천당이 여기로구나. 이래가. 북경에 와서 보고 서양의 선교사가 성경에 나오는 천당이 여기로구나. 그렇다면은 집이 예쁘면 뭐합니까? 장사가 어떠냐? 장사는 누가 잘하냐? 청나라 사람이 장사를 잘했어요. 어떻게 장사를 하냐면 청나라 사람이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팔면 돈을 받아야 무슨 돈을 받았느냐? 유럽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에서 검이나 이런 걸 개발해가지고 청나라에 갖다 바친 거예요. 왜 갖다 바칩니까? 청나라 물건 살려고. 청나라 물건 중에 일본에 뭐였는지 아십니까? 커피잔. 그런데 유럽에 커피잔을 못 만들었어요. 그렇죠. 경덕진에서 커피잔을 만든 것이 유럽에서 커피잔을 못 만들었어요. 영국에 커피잔 만든 게 200년 됩니다. 커피잔을 못 만들었어요. 그런데 커피잔 한국에서 합니까? 그런데 이제 유럽에서 청나라에 살 물건도 많아. 자꾸 사는데 팔리는 게 별로 없어. 청나라에는 영국 물건 안 사도 하나 다 팔아먹는 거죠. 그래서 대책을 세웠죠.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영국은 자꾸 적자를 보는 거예요. 청나라 물건을 하면은. 근데 그 돈이 요새만 100만 원, 200만 원이나 너무 적자가 되니까 대책이 그래요. 어떻게 대책을 세웠죠? 마약을 동남아에 아편을 갖다 팔아가지고 그걸 보충하네요. 아편. 무역 적자를 아편 팔아가지고 메꾸라는 게 그 미친놈들 아니에요? 날강도지. 그래 이제 영국이 동남아의 아편을 갖다가 청나라에 팔아서 무역 적자를 보충하려고 그러니까 청나라에 우리 어릴 때 들어봤자 아편 중도자가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단속을 할거 아닙니까? 단속하니까 영국이 왜 남은 나라 물건까지 단속 안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아편전쟁이에요. 1840년경이죠. 그때까지는 사실은 청나라가 세계 제조업 1등이에요. 지금 미국처럼 세계 경제 한 30%를 청나라가 차지했어요. 그런데 아편전쟁 무렵에 뒤집어졌어요. 영국은 이제 그때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1등이 청나라에서 영국을 받습니다. 그러나 큰 차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이제 어리석은 소년으로 볼 때는 청나라가 늙어서 한 300년 돼가지고 나라가 작동이 잘 안 돼요. 작동이 잘 안 돼요. 제도가 너무 정비가 되면 좋은 점도 있는데 우리나라 지금 뭡니까? 청문회처럼 막 씹으면 총리할 사람 없어. 이거 청문회 해야 되겠죠? 근데 사사적인 문제를 털면 뭔지 안 날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것처럼 청나라도 잘 못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한 3년 동안 잘 안정이 됐는데 작동이 잘 안 돼요. 기동성이 없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서서히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청나라, 우리나라, 일본의 시시견들이 이거 빨리 세상을 따라가자. 상투 자르자. 내가 볼 때 상투를 왜 자르냐 이거야. 내가 볼 때 상투 자를 필요가 없어요. 상투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핫바지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핫바지 벗고 상투 자르고 뛰자. 열심히 뛰었어. 뛰어가지고 그게 자의반이죠. 한데 어쨌든
뛰기는 열심히 뛰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홍콩, 뭐 마카오, 싱가포르 뭐 등등등 해가지고 일본에 열심히 뛰었는데 상당한 효과가 왔어요. 지금 그 시진핑 씨가 우리나라 온다고 하는데 옛날 같은 그 중국 이 사람이 한국에 옵니까? 우리나라 간다고 해도 만나줄까 말까 하지. 그래 오잖아. 큰 변화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효과는 왔는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사람이 피곤해. 지금 우리나라 사람 피곤합니다. 피곤합니까? 피곤해서 애기를 안 낳아. 애기를 왜 낳습니까? 좀 기운이 남아야 애기를 낳지. 남자나 여자나 기운이 남아야 애기를 낳지. 이거 막 피곤한데 애기가 잘 나옵니까? 애기 낳는 거 둘째야. 피곤해. 뭔가 굉장히 잘 사는 것 같은데 피곤해. 근데 얘 지금 놀랍게도요. 세계 224국을 조사했는데 우리나라 애기 안 낳는 거에서 219등을 차지했어요. 참 안타깝게 1등은 못했어요. 몇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조금 애기를 더 안 낳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애기를 안 낳은 나라가 우리나라가 비싼 나라예요. 뭐가 비싸냐? 유교 문화권이면서 재빠르게 서양 문화를 받아들여가지고 열심히 뛴 나라들이 애기를 낳아요. 많이 발전한 것 같은데 피곤해. 자살도 없고 애기 안 낳고. 그런데 애기를 안 낳는 거는 엄청난 그 지향이 뭐냐면은 민족 멸망이에요. 원자탄이 터져도 지하실에 사람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자가 애기를 안 낳으면 씨가 말라버려요. 어른들이 그러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은 장사하는데 적자 보기 시작하면은 적자가 자꾸 뭡니까? 뭐 5% 적자 별거 한다 그게 아니에요. 쌓이면은 망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자꾸 적자고 인구도 조금이 모자라는데 그까짓 거 아니에요. 224개 국가 중에서 219등을 차지한 거예요. 지어서 우리가 그래도 1등 해야 될 거면 그건 아니죠. 1등은 1등 이런 건 1등 하면 안 돼.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제 놀랍게도 우리나라보다 더 애기를 안 낳는 어느 나라인가? 제일 애기를 안 낳는 나라가 싱가포르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비슷하죠. 유교 문화권인 듯 하면서도 서양의 그 어떤 그 제도가 재빠르게 받아들인 나라 아닙니까? 싱가포르, 홍콩, 마카오, 대만이 우리나라보다 애기를 더 낳는 나라. 그 나라가 내가 볼 때 우리나라가 비슷해요. 경제는 발전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남자나 여자나 피곤해가지고 애기 낳을 기운이 별로 없어요. 애기는 쉽게 낳는 게 아니에요. 열을 막 팍팍 품어야지 애기가 나오지. 피곤해서 따로 다른 애기가 나옵니까? 근데 애기가 안 나오는 건 이건 얘기가 아니고 민족이 없어지는 거예요. 뭐 2% 4% 준다? 뭐 그까짓 거? 뭐 그게 아니야. 그래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말씀한 것처럼 싱가포르, 홍콩, 대만, 마카오, 한국 이런 나라들이 참 묘하게도 공통되기도 유교 문화권인데 재빠르게 서양 문화를 잘 받아들여가지고 효과를 본 것 같은데 이거 뭐 독에 구멍이 났어.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텔레비에 볼 거예요. 지금 뭐 애기 안 낳고 하는데 뭐 어떻게 나라에 어떻게 한다 그러는데 애기들 돌보는데 국립유아원이 5%밖에 안 됩니다.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5%밖에 안 되는지 아세요? 중국 미사일 막는 2조 원짜리 사가지고 돈 뭐 봐요.
근데 미국에서 여기 갖다 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김관영 국방부 장관. 뭐 그래서 그런 거 아니고, 여하간에 상상이 안 되죠. 그동안에 뭐 아기를 낳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한다 그랬는데, 아기 돌보는 데가 지금 국립이 5%밖에 안 된답니다. 근데 그래요. 뭐 신문에서 엉터리 써놨을 것 같진 않고. 근데 지금 2.0명을 낳아야 2.0명은 번전이 잘 안 되죠. 한 2.12명 낳아야 번전이 되는데 지금 자꾸 미치는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치는 장사하면은 미치는 게 정말로 무시 못해요. 뭐 저도 조금 해볼 때 적자 정말 무섭습니다. 조금씩 적자면 누가지 뭐 조금 보면 조금씩 뭐 참으면 돼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서로마 시대까지는 유럽이 번영했습니다. 유럽이 번영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중세는 아라비아나 이런 나라 판을 치면서 동양이 수나라, 당나라, 명나라 이런 나라가 오히려 세계 선진국이었어요. 선진국으로 해서 경제도 번영하고 학문도 발전했는데 유럽이 발전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저는 조금 생각을 다르는데 유럽이 왜 발전했습니까? 유럽은 당도 시설을 많이 했어요. 아메리카 내려가서 당도를 많이 했어요. 거기 검은 같은 막 강도 시설이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 사람들 잡았죠. 선생님 사람 잡으니까 유괴법, 납치범이죠. 큰 죄입니다. 근데 흑인 노예라고 하면 흑인 노예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무슨 노예입니까? 아프리카에 잘 사는 사람 잡아다가 막 팔아먹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무역이었나 봐요. 노예 무역. 그 다음에 아메리카 대륙에서 검은동 막 파오고, 그걸로 가지고 우리 교수님 몇 달에 10 줄 테니까 장사하고 살아겠죠. 미치면 또 내가 또 15개 줄게요. 그런데 장사를 못한 사람 누가 있어? 아메리카 대륙 계속 파온 거예요. 심지어 영국은 검은 그 아메리카의 검은을 못 들게 막은 거예요. 너무 들어오니까 김 회장님 우리나라에 검은을 갖다 주기는 막아요? 근데 너무 갖다 주니까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은 인플레가 생겼는데 영국은 그때 인플레를 면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되느냐? 우리나라는 사실은 신라 고려 시대는 세계 무역을 많이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아라비아 상인들이. 아라비아 상인들과 무역을 많이 했는데 아라비아 상인들이 콜럼버스 이후에는 세계 무역이 주도도 잃었어요. 서서히 안 있어요. 그래서 조선 초기부터는 안 왔어요. 근데 조선은 무역을 할 때가 뭐냐면 중국과 일본이 무역을 하는 것을 중개 무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일본 놈들을 외국 해적 같은 놈들하고 상종을 안 한다 하니까 일본은 중국 물건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 뭐 좀 해라. 조선에서 중국 물건을 갖다가 3배 내지 7배를 받고 일본에 파는 겁니다. 그런데 조선 중국이 같이 하면 그것도 끝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서양의 오랑캐들이 뭐 벽돌 팡팡 쏘면서 하는데 서양의 벽돌 쏜 사람은 누구냐? 병인양요가 왜 생겼죠? 병인양요가 뭐냐면 우리나라 가톨릭 신자들이 조선이 가톨릭을 탄압하니까 군대를 보내서 좀 혼 좀 내가지고 까부지 못하게 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청나라에 있던 프랑스군에 쳐봤는데 그게 병인양요입니다. 그래서 강화도를 처음에 점령했는데 강화도만 지금 우리나라가 강화도밖에 없느냐? 그 옆에 있는 섬에 치고 들어갔어요. 몇 군데 쳐갔는데 그 대표 양원수 장군을 쳐가지고 프랑스군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중요한 게 그 당시에 1800년대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 프랑스 군대 쫓아낸 데가 있겠느냐? 제가 조사는 해보는 거였지만 우리나라 청나라 군대 쫓아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에 있던 프랑스 군대가 들어가 강화도를 점령하는 데 성공했는데 이놈들이 외교장관에 가서 보니까 물건이 많거든. 불태워버렸어요. 책은 하얀 종이에 검은 글씨 있는 책을 풀고
그림 있는 고운 거는 못 따라서 가져가고. 그놈들이 한 대를 합니까? 그러면 검은 글쎄 소용이 없지. 그림 있는 건 천연생은 의궤 그걸 챙겼는데 양서 대장이 치고 들어오니까 도망을 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갈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가야 돼요. 그러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색깔 있는 예쁜 책은 가져가고 저 종이라든지 문화재는 무거우니까 가다 두고 갈 거예요. 그 이건 약탈도 아니고 훔치는 거예요. 약탈은 힘이 있어 갖고 왔는데 도망가면서 갖고 왔으니까 이건 약탈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교황이 오면은 그는 혼내야 돼. 와서 사과부터 해야지. 뭐 잘났다고 써서 그러냐. 그저 나무다리 쳐들어가냐. 아니, 세계사에서 제가 그 무식한 소개를 볼 때는 1800년대에 미국 군대, 프랑스 군대 쫓아낸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느냐. 뭡니까? 제너럴 셔먼이라고 1800년대에 뭡니까? 평양에 들어갔다가 불타가 싹 없어졌어요. 그때는 많은 무역선도 다 대포 달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런 새끼들이 뭡니까? 대포를 쏘면서 강탈하고 강도치사하고 이렇게 하고 가니까 평양에 반민들이 모발대발한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놈들이 와가지고 왜 대포를 쏘고 우리 사람들 죽이느냐 이거야. 강도치사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너럴 셔먼으로 공개했어요. 어떻게 공개합니까? 우리에 때는 배를 공개하는 게 뭐가 가장 좋죠? 화공. 배를 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또 배를 보는 게 뭡니까? 신미양로예요. 신미양로도 강화도에 들어왔는데 강화도에서 와서 일단은 점령했어요. 그런 거죠. 점령을 했는데 뭔가 해결이 안 돼. 할 수 없으니까 갔어요. 그럼 이겼느냐 졌느냐. 실제로 사람은 군대는 우리나라 사람들 죽었어요. 근데 미국 놈들이 안 되니까 가버리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겼어요. 왜 이겼느냐. 내가 이겼다는 선생님 안 믿죠? 어떻게 믿어?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미국 놈들이 갔어요. 갔는데 대원군이 우리가 이겼다. 척파기 5단계가 쳐들어오는데 이놈들 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 망한다. 척파기를 서고 들어보셨죠? 그럼 백성들이 반대느냐?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대원군이나 백성은 우리 편이니까 우리 편이 이겼다는 건 그것도 조금 시형생이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본 놈들도 우리나라가 이겼다는 거예요. 일본에서 난리가 났다니까. 조선은 세왕호랑이를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세왕호랑이랑 국심 못하는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홍상조약 기념회관에다가 일본에 있는 그 기념회관에 불을 질렀는데 그 불을 지른 사람 중에 하나가 이토 히로부미예요. 이등방은 이등방은 나중에 이렇게 알아요. 그러니까 미국 군대를 몰아냈다 하는데 대원군이 몰아냈다. 가긴 했지만 몰아냈는지 어쨌든 하는데 믿을 수가 없죠. 그럼 백성들도 이겼다. 그러면 그것도 없는. 근데 일본 놈들이 조선이 이겼다 그러면 그거는 믿을 수 있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830년, 4, 50년, 60년에 미국이나 프랑스 군대를 쫓아낸 나라 있으면 나와! 아마 없어. 쫓아냈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 쫓아냈다는 말은 그 100% 믿을 수는 없는데 일본 놈들도 조선을 쫓아냈는데 우리는 왜 그러고 가냐느냐 했다면 그건 저쪽에서 자기네 불리한 정언하면 조금 믿을 수가 있죠. 우리나라 사람 우리나라 이겼다 그러면 그건 혹시나 조금 의심할 수 있는데 저 일본 놈들이 우리나라 이겼다고 괜히 우리나라 정을 이겼다 그럴 놈들입니까? 그 놈들이 이겼다 그러면 신명성이. 그런데 그걸 사람이 관심이 없어. 관심이 없고 개화가 뭐냐? 개화도 잘못된 거야. 우리나라가 뭐 개화할 게 뭐가 있어? 개화를 하면 뭐가 좋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FDA 맺어서 우리나라 망해요.
문 딱 열어가지고 미국 자동차 막 사오고 미국 자동차 훨씬 싸지? 그 당시에요. 박정희 대통령 때. 막 다 잃어버리면 박정희 대통령이 다 FTA 다 밀어버렸으면 지금 나라가 잘 되겠습니까? 지금은 FTA 해도 돼요. 근데 조선 말기에 개방만 하면 나라가 잘 된다. 참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뭡니까 적합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농산물인데 공업 제품을 농산물로 사가지고는 경시 경제가 발달한다. 최근 선생이 지금 복근데 옛날에 이거 고리타번 영남이 피와 단자라고 우리나라에 소외가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최익현 선생이 복근됐어요. 최익현 선생의 이름은 유학도 보내자 이거예요. 유학도 보내고 그리고 무역을 하는데 서양의 공산품을 사들이고 그 쌀로 갚으면 검시 경제에 들어간다. 그래 지금 이건 나와요. 그런데 어른들이 국사책을 많이 안 보시거든요. 내가 한 10년 전에도 21세기 연습 강의하면서 그랬어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10년, 20년 사이에 국사책 한번 읽으신 분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한 번도 없습니다. 10년, 20년 사이에. 왜냐, 우리나라는 그 해방 직후에 나온 국사책을 아주 미약해요. 1, 20년 사이에 나온 책을 좀 발전했는데, 어른들이 그거 누가 쓴 겁니까? 대학 시험 단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그걸 참고해서 조금 허탈해 보시면 감사합니다.